네, 저번 주에 저희 뉴로하모니가 특수학교 두 곳에 들어가고 학부모 연수를 했었어요. 그때 내용 중에 반 정도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뇌 가소성에 대한 이론으로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요 마이클 머지니치라는 분이세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신경과학자고 2016년 카블리상 수상자입니다. 제2의 노벨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분께서 한국에 오셔서 요 가소성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8,000명 임상 논문, 8,000명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75세 훈련자가 열심히 훈련하면 25세와 똑같은 수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근데 요 75세에서 25세로 바뀌는 것은 요즘은 더 늘어났어요. 요즘은 제가 요 영상 끝나고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리겠는데 80세의 어르신도 20세의 뇌가 된다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이거를 세계적인 과학 전문지 네이처의 결과에 네이처에 발표를 합니다. 이분께서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가 훈련을 통해 무엇이 발전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두뇌의 발전을 막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노화 과정이나 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두뇌도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그 두뇌도 모두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로 피드백, 뇌 기능 정상화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믿죠. 근데 아무도 안 믿고 과연 그럴까? 정말 그럴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만큼은 이걸 꼭 믿고 과연 이렇게 사회에서 리더들이나 지식인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분들이 꾸준히 여기에 대해서 주장하고 병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대중들은 믿지 않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을까? 이런 얘기하는 거에 대한 폭을 여러분들께서 좁혀주는 게 사회 안정이나 사회 문제 해결에 가장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뉴로 피드백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뇌파를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신기술로 학습 능력 저하, 각종 사고로 인한 뇌 기능 저하, 만성 피로, 화병 등 모든 질환에 적용이 가능한 진료다. 조인희 교수께서는 현대인의 과도한 긴장, 스트레스, 환경 오염 등으로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나 면역 기능 등의 영향을 초래해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뉴로 피드백을 통한 훈련을 반복하면 뇌 기능이 정상화되어 질환의 치료는 물론 오랫도록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며 뉴로 피드백 효과를 전망했습니다. 그럼 과연 뇌 기능이 정상화된다는데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이런 아이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가능할 것 같아. 네,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가 훈련을 통해 무엇이 발전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두뇌의 발전을 막고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실험의 결과가 나왔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장애, 아동, 언어 발달 안 되는 아이들, ADHD, 자폐 스펙트럼, 지적장애, 그 다음에 청각장애 이렇게 알아보고 마지막에 특수학교에서 했던 3명의 훈련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들은 전부 뉴로하모니 논문입니다. 저희 뉴로하모니가 우리나라 그 논문, 뇌파와 뉴로피드백 논문의 3분의 2입니다. 그 3분의 2인 이유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19채널, 저희는 2채널이죠.
19채널 뇌파 측정기와 비교했을 때 91.6%가 같다는 2000년도에 신뢰성, 타당성 검사를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하면서 논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한 편씩 한 편씩 다는 못 보고요. 결과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 학습장애아 교육전공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학습장애아의 주의 집중력과 연산 능력에 미치는 효과에서 결론만 제가 발췌를 했고요. 요 혹시 논문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끝나고 다 드릴 테니까 제 카톡이나 단톡방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로피드백 훈련은 학습장애의 주의 집중력 향상에 효과적이고 학습장애의 주의 산만 행동을 감소시켰고 주의 지수를 높였다. 이 주의 지수는 뇌가 맑게 각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둘째, 뉴로피드백 훈련은 학습장애아의 연산 능력에 효과적이다. 뉴로피드백 훈련을 통한 주의 집중력이 곱셈, 나눗셈 연산 능력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고 오류 오형에서 곱셈은 받아 올림 오류, 나눗셈은 절차 오류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네, 그래서 이런 재원들이 나왔죠. 학습장애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다학문적 접근 방법이 요구되고 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뉴로피드백 훈련과 방법적으로 다른 뇌훈련 프로그램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고 학습장애, 정서행동장애, 지적장애, 언어발달 지체 등 장애 유형별로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 연구가 필요하고 읽기, 쓰기, 쌤하기 등 학습장애 영역별로 뉴로피드백 훈련을 접목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두 번째입니다. 언어 발달 지연 아동들의 주의 집중력 및 언어 발달에 미치는 뉴로피드백의 효과입니다.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로피드백 훈련을 실시하기 전과 후에 취약 전 아동의 수용 언어 및 표현 언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보았을 때 뉴로피드백 훈련은 언어 발달 지연 아동들의 언어 발달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5명의 아동들의 취약 전 아동의 수용 언어 및 표현 언어 검사 결과 수용 언어 및 표현 언어 획득 점수가 동일하거나 증가하였습니다. 획득 점수가 동일한 아동들의 경우 하회 문항의 점수가 증가함을 보였고 이것으로 보아 뉴로피드백 훈련을 통해 언어 발달을 향상시키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뉴로피드백 훈련을 실시하기 전과 중간 그리고 후에 청각적 주의력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비교했을 때 5명의 아동에게서 청각적 주의력 검사 시에 정반응수가 뉴로피드백 훈련 전과 중간 그리고 후에 증가함을 보이는 것으로 보았을 때 포인트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뉴로피드백 훈련이 청각적 주의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 세 번째입니다. 뉴로피드백 훈련을 실시하기 전과 중간 후에 시각적 주의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교해 보았을 때 5명 아동에게서 시각적 주의력 검사 시에 시간적인 단축이 사전, 중간, 사후에 모두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아동의 시각적 주의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 아동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 저희 뉴로피드백 훈련을 하면 소리가 잘 들리고요. 그러니까 이명 나으신 분도 많고요. 약청, 난청이 좋아졌다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눈도 시력이 좋아졌다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네, 청각 신경세포가 뇌에 있고 측두엽에 있고 시각, 시력세포가 뇌의 후두엽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 진짜 힘들죠. 네. 자폐 스펙트럼 아동 청소년에 대한 뉴로피드백 효과입니다. 훈련 효과예요. 보겠습니다. 연구 문제. 뉴로피드백 훈련과 시지각 훈련이 자폐 스펙트럼 아동 청소년의 전두엽 관련 기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가. 그 다음
사회성, 의사소통 등의 핵심 증상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가? 그 다음, 네, 전두엽 관련 기능과 전반적인 증상에 대해 뉴로피드 훈련과 시지각 훈련이 차별적 효과를 가지는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작업기억 및 주의 향상입니다. 자폐아들 작업기억이 뭡니까, 여러분? 작업기억. 주의가 뭐죠? 네. 주의가 네,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들어와요.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이 지식, 정보들하고 꺼내야죠. 그렇죠? 기존에 있는 지식을 꺼내서 이거랑 새로운 정보랑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기억을 다시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걸 이제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데 이 작업 기억과 주의력 향상이 될까? 어떤 게 제일 빠를까? 그래서 뉴로 피드백 집단이 파란색으로 표시했고 시즈각 훈련 집단이 빨간색으로 표시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집단은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예, 가장 많이 변화한 집단, 가장 많이 발달한 집단은 어떤 집단입니까? 뉴로 피드백 훈련 네, 집단. 뉴로 피드백 훈련 집단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예, 스트로크 검사에서 예, 전두엽 기능 향상을 보는 겁니다. 전두엽 했을 때 가장 많이 발전한 게 뉴로 피드백 훈련 집단이에요. 네, 아무것도 안 하는 집단은 더 떨어지고 예,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에서 자폐아 관련 논문을 저희가 봤을 때 작업기억, 주의 향상, 전두엽 기능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한 증상이 개선되는 거. 증상이 개선되는 것은 증상이 이렇게 떨어져야겠죠. 그렇죠? 자폐 증상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뉴로피드백 훈련 집단이 가장 많이 증상이 개선되는 그렇죠? 예, 뉴로피드백 훈련 집단이 가장 많이 개선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뉴로피드백 훈련 집단의 전두엽 뇌파 변화에서 델타, 세타 여러분 공부하셨으니까 델타 세타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줘야죠. 그래서 36, 18에서 21로 35에서 19로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세타파도 20에서 12, 19에서 12로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 다음 요 세타 대 저베타파는 예, 요 세타파가 잠자는 뇌파고요. 세타파가 예, 잠자는 뇌파고 저베타파는 활동하는 뇌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어 예, 줄어들어야만 좋은 거죠. 예를 들면 세타파가 6이고 저 베타파가 1이에요. 그러면은 잠자는 뇌파가 6배나 세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2대 1이다 하면 잠자는 뇌파가 2배 정도 세고 활동한 뇌파가 1이다 해서 점점 이게 내려갈수록 좋은 거예요. 4.48에서 4.18로 4.1에서 3.63으로 내려갔습니다. 뇌에 변화가 생긴다. 그리고 꾸준히 하게 되면 이 훈련을 꾸준히 하게 되면 8살, 10살, 12살 이런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이들이 꾸준히 훈련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현실이 됩니다. 요 아무것도 안 한 집단 보겠습니다. 델타파, 깊은 수면 뇌파예요. 깊은 수면 뇌파가 38, 37, 38, 39. 뭐 큰 차이 없습니다. 그쵸? 세타파 19에서 20으로, 22에서 23으로
좀 늘어나요. 이 세타파가. 안 좋은 거죠. 이거 해야죠. 뉴로피드백 훈련을. 네. 시즈각 훈련 볼까요? 다른 훈련. 델타파 33, 34, 36, 36 변하지가 않아요. 세타파 19, 19, 23, 22 변하지가 않아요. 뇌를 변화시키는 것은 뉴로피드백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뉴로피드백 훈련 집단은 작업기억, 선택적 주의, 처리 속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고 시즈각 훈련은 작업기억, 지속적 주의, 처리 속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그래서 이 대기자 통제 집단과 구별이 됐고 그 다음 뉴로피드백 훈련 집단에서는 자폐의 증상 척도에서 유의한 점수 감소를 보였으나 시즈각 훈련 집단과 대기자 통제 집단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사후 면담에서 뉴로피드백 훈련 집단 참가자 부모님들이 뉴로피드백 훈련 후 다른 자극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자리에 앉아서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등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뉴로피드백 훈련이 참가자의 감각, 지각, 주의 기관 향상에 도움을 준 것으로 시사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자폐 스펙트럼 아동들을 대상으로 뉴로피드백 훈련 후 사회성, 의사소통, 감각 등 자폐 스펙트럼 증상이 개선되는 결과를 나타낸 것과 일치한다. 네, 대한민국의 모든 이렇게 자폐 스펙트럼 있는 아이들은 뭘 해야 합니까? 전부 뉴로피드백 훈련을 해야 하는데 해야 하는데 안타깝지만 전부 약 드시고 계시죠. 네, 뉴로피드백 훈련은 작업기억, 선택적 주의, 처리 속도 등의 향상뿐만 아니라 자폐 스펙트럼 핵심 증상 개선 및 뇌기능 안정화에도 효과적임이 시사되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뉴로피드백 훈련은 작업기억, 선택적 주의, 처리 속도와 함께 델타, 세타, 세타 대 저베타의 비율 값에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자폐 스펙트럼 핵심 증상에서도 두드러진 효과를 보였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게 변했잖아요. 네, 변했는데 이게 지속이 될까? 거기에 대한 논문이 이 논문이 부산대 심리학과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떤 논문이 나오냐면 이게 과연 지속이 될까? 에 대한 논문이 부산대 심리학과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네, 이번엔 이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자폐 성장에 청소년의 주의 집중력에 미치는 효과 뉴로피드백 훈련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결과 뉴로피드백 훈련은 자폐성 장애 학생의 주의 집중력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네. 뭐 숫자 외우기, 네. 수트룩 검사, 모든 측정치가 모두 증가하였고 주의 집중력 관련 뇌파인 베타파가 개선된 것으로 보아 뉴로피드백 훈련을 통해 학습된 뇌의 뇌파 상태는 주의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주의력, 머리가 맑게 각성된다는 겁니다. 마치 안개가 거치듯. 두 번째, 뉴로피드백 훈련을 실시하기 전과 후에 실시한 정량적 뇌파 분석 결과를 비교했을 때 두 학생 모두 뇌파의 패턴이 뉴로피드백 훈련 전보다 안정되었다. 그래서 뉴로피드백 훈련이 자폐성 장애 학생의 뇌파를 변화시켜 뇌 기능을 안정화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해외 논문인데요. 로버트 코벤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입니다. 네. 자폐 스펙트럼 환자 37명 대상으로 20회에 걸쳐 뉴로피드백을 실시했습니다. 그랬을 때
자폐 스펙트럼의 중증도와 일치시켜서 개선된 등급을 나타냈고 89%의 성공률을 나타냈다. 그래서 어떠한 약물도 없이 어떠한 부작용도 없었고 뉴로 피드백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적장애인 운동, 운동의 수행 능력에 뇌파 훈련이 어떤 효과가 있냐. 네, 이 논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이제 마지막만 보시면 지적장애인의 신체 활동만으로 뇌 기능이나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는 있으나 뇌파 훈련과 병행하여 이루어질 경우 보다 더 긍정적이고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뉴로피드백 훈련을 이용한 지적장애 아동들의 주의력 증진, 부산대 심리학과 논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뉴로피드백 집단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CCTT 검사고 스트록 검사고 숫자 따라 외우기 검사에서 전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네, 이런 급속한 뇌 변화를 발전을 뉴로피드백 집단에서 결과를 보였고요. 3개월 후 변화입니다. 3개월 후 변화인데 다른 시지각 훈련은 떨어집니다. 그렇죠? 안 하니까 떨어지죠. 하지만 뉴로피드백 집단은 어떻습니까? 계속 유지, 발전이 된다는 겁니다. 유지, 발전, 유지, 발전. 이거는 스스로가 조절 능력이 생기고 새로운 신경망을 선택적으로 컨택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조절 능력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개월 후 변화인데 점점 좋아진다. 화살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뉴로피드백 집단 점점 좋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 청각장애 학생들의 뉴로피드백 효과. 네, 그래서 청각장애 학생들의 스트레스 저항 능력에 뉴로피드백 훈련이 효과적인 중재임이 검증되었다. 그 다음 이건 이제 부산광역시의 부산 해성학교 박기환 선생님께서 2004년도에 뉴로하모니 훈련이 정신지체 아동의 인지력 향상과 적응 문제 행동 개선에 미친 효과 이렇게 낸 논문이에요. 논문이라기보다는 사례 발표집이죠. 저는 이 논문이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20년이 지났지만 여러분도 이제 음악을 들으시면 20년 전에 아니면 30년, 40년 전에 그 노래를 들으면 와, 이건 정말 명곡이구나. 이건 정말 시대를 초월한 명반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음반이나 노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례 발표집은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을 완전히 흔들 수 있는 대한민국 교육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보물입니다. 보겠습니다. 네. 3명 훈련을 한 사례예요. 어떤 아이냐면 아동 1, 초등학교 1학년, 두 번째는 초등학교 1학년, 세 번째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다 남자였고요. 다 발달장애 정신지체였습니다. 그 다음 수반된 장애는 자폐, 언어 한묵증이 있고요. 자폐, 운동 능력 결함이 있고요. 자폐, 언어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장애 등급은 1급, 2급, 1급입니다. 요 행동 특성은 제가 다시 여기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읽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입니다.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훈련 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자폐,
얼굴에서부터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 상대와 시선을 피하고 눈동자는 생기가 없고 이상합니다. 한묵증, 말이 없고 손이 좀 차갑습니다.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지 않습니다. 스킨십에는 도망을 갑니다. 수시로 이유 없이 도망을 갑니다. 혼자 놀려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훈련 2달 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8살이겠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얼굴 모습이 좋아졌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아까 얼굴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2달 후에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상대와 시선을 맞추고요. 눈동자에 생기가 있습니다. 웃기도 합니다. 웃는 인상으로 변했습니다. 산만함이 많이 줄고 점잖아졌습니다. 허리를 펴고 앉을 수 있고 가만히 앉을 수 있습니다. 손이 따뜻합니다. 스킨십을 좋아합니다. 남의 손을 자기 머리에 갖다 둡니다. 쳐달라고 남의 손을 자기 턱에 수시로 갖다 댑니다. 수시로 턱을 치고 대학생 사촌과도 어울려 놀고 혼자 멀리까지 놀러 갑니다. 노래도 흥얼거립니다. 어머니가 대견해합니다. 2달 만에 이런 뇌파에서 이런 뇌파로 변하겠죠. 그럼 여러분, 2달인데 2년 하면 어떻게 될까요? 2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년 하면, 4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으로 와요. 이걸 왜 대한민국에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번째, 또 8살 아이입니다. 2번째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 이 아이죠. 자폐의 운동 능력이 없고. 네. 읽어보겠습니다. 훈련 전. 자폐, 얼굴에서부터 이상하다고 느껴지고 체격이 왜소하고 손이 차갑고 손가락에 힘이 없습니다. 상대와 시선을 피합니다. 눈동자가 생기가 없고 이상합니다. 웃지 않습니다. 말이 가늘고 발음에 힘이 없습니다.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지 않습니다. 2달 훈련입니다. 2달. 훈련시켰을 때 얼굴 모습이 좋아졌습니다. 손이 따뜻해졌고 손가락에 힘이 생겼습니다. 상대와 시선을 맞춥니다. 눈동자에 생기가 있습니다. 웃기도 합니다. 발음에 힘이 약간 있고 말수가 많아졌으며 말이 시스케졌습니다. 그렇지만 훈련은 해야겠지요. 등에 맵시 있게 말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산만함이 줄고 좀 점잖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뇌파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3번째, 6학년 13살 아이겠죠. 네, 5월달입니다. 자폐 1급, 얼굴에서부터 이상하다고 느껴지고 고집이 세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손바닥을 물어 뜯습니다. 가려워도 확 뜯어버립니다. 컴퓨터 자판을 세게 두드립니다. 책상을 칩니다. 괴성을 지릅니다. 손이 차갑고 땀이 없어 딱딱합니다. 상대와 시선을 피합니다. 웃지 않습니다. 수시로 의자에서 일어납니다. 7월달 2달입니다. 상대와 시선을 맞춥니다.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얼굴 모습이 좋습니다. 이상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있음, 몸에 냄새가 없어졌습니다. 말에 액센트가 약간 있는 경우도 있고 알아들을 정도로 발음합니다. 손이 차갑지 않으며 촉촉합니다. 컴퓨터 자판을 팡팡 두드리지 않습니다. 밥도 잘 먹습니다. 소화 상태가 양호로 추정됩니다. 행동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담임선생님 말씀이 점잖해졌답니다. 가려우면 뜯지 않고 긁습니다. 여드름이 없어졌습니다. 키가 많이 커졌습니다. 개성 대신에 퓨퓨 소리를 자주 냅니다. 네, 이렇게 2달 만에 바뀌었습니다. 이 친구도 한 2년 하면 여러분 2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훈련 전 IQ 52에서
훈련 후 2달 만에 IQ 13의 놀라운 향상을 보였으며, 네. 뭐 이거 한묵증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동 2번째, 아동 3은 IQ 42에서 IQ 47로 IQ가 향상이 됐습니다. 그다음 2번째, 뉴라모니 훈련이 전반적 발달 지체 아동의 자폐성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내리고요. 네. 대상 아동 1은 훈련 전 자리 이탈, 주의 집중, 의사소통 등의 적응 문제 행동으로 사회 학습 및 생활 등의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훈련 후에는 상당한 수준으로 문제 행동이 개선,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대상 아동 모두에게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뉴로하모니 훈련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자폐성 개선 효과로 적응 문제 행동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뉴로하모니 훈련 시 주요 훈련 프로그램을 보조할 수 있는 학습이나 프로그램을 병행할 경우 훈련의 성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네. 뇌파의 측정을 통한 뇌 운동이나 뇌 상태의 개선은 학습이나 학부모의 노력, 일반적 프로그램의 적용으로는 쉽게 이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뉴로하모니 훈련은 뇌세포의 운동을 통해 뇌 상태를 개선시키고 이를 통해 인간의 각 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특수교육에 뉴로하모니의 적용은 과제 해결에 커다란 실마리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2004년이고요. 20년이 지나서 2024년에 특수학교 2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보다 더 엄청난 사례를 기대하고 만들겠습니다. 여기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교사, 특수교사 선생님들의 그 어떤 일에 대한 그 업무 과중을 없애기 위해서 특별히 강사 선생님을 초빙해서 이 훈련만 집중하도록 하는 것까지 교장 선생님이 생각하셨더라고요. 잘 될 거라 보고요. 2004년에 이분의 저희끼리만 알았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 네, 하지만 2024년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전국의 모든 특수학교에 알려서 모든 특수아동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병원 원장님도 뉴로하모니를 추천했고 학부모들도 뉴로하모니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편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1만 발달장애 후 어머니들에게에서 이분께서 여성시대 2017년도에 써주신 글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음악을 공부하신 분인데 현재는 신한대학교 뇌인지과학 뇌과학 박사로 완전히 턴을 하셔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세요. 이분 아드님이 발달장애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갈 때가 되었지만 학교 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불안한 마음에 1학년 첫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우리 아이 배우는 것이 좀 느립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부탁드렸지만 발달장애 학생을 지도해 본 경험이 없는 성미 급한 선생님은 작은 사이에 내닫는 작은 발걸음에 호된 채찍 자국만 남겼습니다. 해가 바뀌었고 2학년 담임의 권유로 지능검사를 다시 받게 되었고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려서 차이가 별로 안 나지만 앞으로 크면서 일반 애들하고 차이가 벌어질 거니까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희망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검사를 해준 의사의 조언에 절망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두 손 불끈 치고 엄마 발달 장애아를 자녀로 둔 엄마들 중에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장애 등록을 안 하거나 집 밖에 못 나가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또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파나톡스 뉴로 피드백을 듣게 됩니다. 뇌훈련을 매일 3개월 정도 하니까 아이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좀 더 전문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뇌교육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고 이게 계기가 돼서 뇌과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이제 뭐 경기대학교에서도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오늘 제가 논문 사례들 위주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공유가 되고 아셔서 정말 이런 결과들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